조금 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전해드렸는데요. 경기에 대해서는 안 좋다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소비도 양극화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초저가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는 고가품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경제 소식 포인트 경제. 소비 양극화 어느 정도고 원인은 뭔지 성민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불황 속의 호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화점 매출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지난해 주요 백화점의 실적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면세 사업을 시작하면서 손실을 본 현대백화점을 제외하면 신세계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2% 늘었고 롯데백화점도 7.4% 상승했습니다. 네. 이런 실적 상승은 해외 고가품이 잘 팔린 덕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보시는 것은 지난해 주요 백화점의 해외 고가품 매출 변화입니다. 네. 2017년에 비해 18%, 많게는 20%까지 늘어났는데요. 네. 고가품이 백화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서 네. 신세계 백화점은 4분의 1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취재하면서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의 해외 유명 브랜드 매장을 가봤는데요. 7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려면 넉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넉 달이요? 매장 직원 얘기를 들어보시죠. 720만 원. 다음부터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은 다 예약으로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넉 달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얘기죠? 네. 백화점 상황만 보면 상당히 경기가 좋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저렴한 상품을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고가품 소비가 느는 만큼 극단적으로 싼 물건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네. 유통기한이 임박한 라면이나 과자를 반값 이하로 싸게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경기도 변두리에는 온라인몰에서 반품된 상품을 모아서 싸게 파는 이른바 반품 매장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생활에 꼭 필요한 소비재를 살 때 제품의 질보다는 가격을 먼저 따지는 건데요. 이렇게 가격 대비 성능비를 중시하고 최저가를 찾아가는 소비자가 늘면서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던 대형마트는 지난해 매출이 2.3%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먹거리에도 가성비를 따지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음식점 매출 수준을 나타내는 음식점업 생산지수가 지난해 93.7로 집계돼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아졌지만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삼각김밥 같은 즉석식품은 지난해 12.4% 성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지표만 보면 전체 소비는 늘고 있잖아요. 고소득층이 소비를 이끌고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전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고가품 위주의 소비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최근 한국경제학회에서 주목할 만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내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입 소비재를 제외할 경우 증가폭이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이 국내 소비로 이어지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고소득층이 해외 고가품을 사고 수입차를 타는 것은 내수에 주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소비 행태뿐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지표로도 이런 현상이 확인된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 겉으로는 가계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바로 국내 경제가 좋아질 거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저소득층이 소비를 닫고 있는, 지갑을 닫고 있는 원인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소득층이 지갑을 닫는 것은 쓸 돈, 즉 소득 격차가 커진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소득 최하위인 1분기의 소득은요, 월 평균 98만 8,200원으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5%나 줄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최상위인 5분위를 보시면 월 평균 726만 500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8.6% 늘었고 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4분위도 3.3%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유통 경로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소득과 상관없이 전반적 소비 행태가 변한 탓도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이 16% 가까이 성장했고요. 네. 오프라인은 1.9% 느는 데 그쳤습니다. 밥은 싸게 먹으면서도 옷이나 신발은 유명 브랜드를 사는 젊은 층의 성향이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가 안 좋은 국면에서 이렇게 소비가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것은 소득 양극화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면서 소득이 매우 악화됐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소비 역시 필수품에 제한된 형태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 자체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층인 1분위 가구 평균 취업자는 0.64명이었습니다. 네. 2017년보다 20% 넘게 줄어든 건데요. 정부는 임시 일용직이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서 고용이 부진했던 게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모두 최저임금 탓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자의 증가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 등 다양한 원인이 결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소득 고령자층을 위한 복지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민수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